안녕하세요. 체스는 위철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찍고 있는 그러니까 오픈 대회 영상을 이제 찍는데요. 이번 게임은 이제 체코오픈 4라운드 게임입니다. 이번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어저께 그 패배, 그 처참한 패배를 이제 뒤로 하고 어쨌든 3연패에 대한 걸 깨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임인 건 맞는데 뭐랄까 조금 글쎄요 어떻게 했는지는 지금 내 기억도 안 나요. 이 내용 이 게임 5라운드부터는 그러니까 아예 게임 자체가 망한 게 아니라 멘탈이 나갔다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 게임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마 최선을 다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3연패까지는 해본 적이 있으니까 3연패까지 해본 적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다만 3연패 뒤에 만나는 레이팅자가 1800이긴 경우는 아니었고 지난번 같은 게 모스크바 오픈 때는 1600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그렇게 쓰는 레이팅은 아니었고 여자분이어서 조금 더 그래도 해볼만 했고 뭐 그래서 그나마 그 3연패를 탈출할 수 있는 뭐 나름대로 계기였고 무엇보다도 그때는 첫 대회였고 그러니까 그 첫 대회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그러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의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똘똘 뭉친. 근데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게 없진 않았지만 체코 오픈 그 저기 모스크바 오픈 두 번째 오픈보다는 좀 나았지만은 조금 지친 감이 없잖아 뭔가 있죠. 이때는 또 다른 면에서 뭐 했던 여러 가지 그래서 복잡한 마음으로 이제 4라운드를 맞이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마침 뭐 그래도 그나마 또 다행이란 건 뭐 55년생이었기 때문에 55년생이라면 지금으로부터 45, 65, 55년생? 45, 65살. 뭐 그건 나이가 많은 나이는 아니죠. 왜 그러면은 65살이란 얘기인데 65살이면 뭐 그 7년 6년 전이죠. 7년 전 6년 전 7년 전이네. 7년 전이라고 하면은 뭐 65살 7년 전이면 자 50대니까 그러면 결코 외국인 분들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나이가 정정해요. 나이 많은 것 치고는 되게 정정해요. 슬로바키아 분이시고요. 어쨌든 1858이었고 지금 현재 레이팅이 1826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이분 경력을 보니까 그 대회가 마지막 대회였어요. 그러니까 뭐 그 이후에 이분 개인적으로 이분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짧은 대회도 우선 참가를 안 했고 대회 자체를 참가를 아예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2014년도 체코 오픈을 이후로 대회는 끝이었어요. 뭐 이제 체스 쪽에 나타나진 않았는데 뭐 젊은 나이니까 뭐 뭔 일이 있지는 않았겠죠. 물론 지금이 60대니까 뭐 지금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뭐 기억이 이분이 그때 당시 글쎄요.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제가 사실 이때 체코 오픈 7연패 해가지고 제가 뭐 어떤 일이 있냐면 지금 찾아보면 있을 건데 저를 이겼던 7명의 사진들을 다 찍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뭐 그냥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내가 꼭 기억해서 다음에 만날 일이 있으면 그때는 꼭 뭔가 발전한 모습을 보이겠다 라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랄까. 뭐 그래서 아마 찾아보면은 이때 제가 붙었던 사람들 사진들이 다 있을 거예요. 뭐 그렇지만 뭐 기억은 지금 없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게임은 상당히 중요한 게임입니다. 왜냐면 이제 첫 4연패를 하느냐. 왜냐면은 제가 체코 오픈 그러니까 체코 오픈이 아니라 모스크바 오픈 때는 3연패가 최고였고요. 두 번째 모스크바 그 준비가 안 돼 있었 너무 이제 무기력하게 게임했다는 그 두 번째 모스크바 오픈조차도 3연패도 없었어요. 그때는 2연패 승, 2연패 무, 뭐 2연패 승,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우선 뭐 그런 대로 게임 진행이 할 만했죠. 근데 이때는 어쨌거나 게임이 결과를 제가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이 4라운드만 하더라도 제가 그 7연패에 전초가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7연패에 전초가 될 이 4연패 게임을 한번 보죠. 얼마나 망쳤는지 아니면 역시
그 망한 게임 중에서 망한 게임 그런 연속적인 게임들 중에서 계속적으로 뭔가 해낼 수 있었는지 한번 보죠. 예, 제가 100이었으니까 2% 나오고, 예, 당연히 2파이브 나오네요. 나이트 나오면 뭐 예, 무난하네요. 아, 저건 조금 의외긴 한데, 예, 저건 또 의외긴 한데, 저런 잠깐만 본 적이 있지 않나요 혹시? 어쨌든 예, 지금으로서는 제가 뭐 그냥 뭐 낯설긴 한데, 이런 멘트 어디서 한번 날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게임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예, 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그냥, 그러니까 상대방 수, 제 오프닝의 전개는 이겁니다. 상대방 수가 예상치 않은 다른 수가 나왔을 때라면 조금 더 확인을 해봐요. 그러니까 물론 아는 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빨리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뻔히 아는 수 나오고 제가 그 수에 대한 다음 수에 어떤 계획적인 게 있지 않은데 뻔한데, 그러면 거기서 왜 생각을 하느냐? 그 이후 전개를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시간 쓰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그러니까 중앙폰 나오고 중앙폰 나오면 다음에 제가 이 나이트 나올 거는 뻔한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나이트가 나오면 상대 나이트 나오겠지. 아니야, 다른 거 나올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잠깐 시나리오를 짜봐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뻔하긴 하더라도 그냥 계속 시나리오 짜면서 그게 1분 또는 2분 어쨌든 그런 시간을 쓸 수 있도록. 근데 다만 익숙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깊게 생각은 안 하죠. 그러니까 계속 확인 작업 앞으로 어떤 전기가 이루어질 건지에 대한 확인 작업 정도에 대한 시간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수가 나오면은 예상치 않은 수잖아요. 이런 수는. 그러면 이런 수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쓰긴 해요. 왜 얘가 여기 안 나오고 여기로 왔지? 얘가 그럼 다음에 뭘 하려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에 왔으니까 이쪽 라인에 대해서 어디 가려고 마음먹나? 근데 사실 그것도 없거든요. 그럼 도대체 여기를 왜 온 거야? 라고 하는데 뭐 딱히 이유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럼 제가 그러니까 두르려는 수에 대해서 그냥 두는 거예요. 이거 나오면 다음에 이 비숍이 여기만 못 나간다는 것 뿐이지. 갈 수도 못 가죠. 얘 지금. 왜냐면 나이트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 뒤에 퀸이 있으니까. 그냥 이런 것만 못 가는 거 뿐이 안 가면 되지 뭐. 그러면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거 올리는 거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올리는 거. 비숍 나오기 위한 수단인데, 그럼 비숍은 여기만 난 가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그래서 이런 식의 낯선 수, 모르는 수, 처음 보는 수가 나올 때는 그냥 조금 확인 작업. 이 수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은색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정도 확인 작업. 근데 모르겠어요. 만약 그런 계획들을 이런 모르겠어요. 모르면 그럼 내가 이제 내 계획대로 세우는 거죠. 굳이 모르는 걸 끄집어내려고 막 쥐어짤 필요는 없어요. 특히 오프닝에선. 미들은 좀 다릅니다. 미들이나 엔딩에선 좀 다른데, 오프닝에선 모르는, 내가 처음 보는 거 나왔다고 해서 뭐 수를 막 쥐어짜려고 했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제 나온 거고, 역시 뭐 결국 이렇게 나왔네요. 이거는 뭐 비숍에 갔다가 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결국 그 라인이니까 특별할 거 없잖아요. 이쪽 캐슬링 할 거고, 저도 얼마나 캐슬 거. 나이트가, 그러니까 놀고 있는 나이트 빨리 나와서 캐슬링은 당장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예, 이렇게 놀고 있는 나이트 나오고 전개, 뭐 중앙권 지켜주고 뭐 이런 거니까요. 예, 무난한 거예요. 그냥 이거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역시 이것도 무난한 수죠. 다음 기껏해야 이거 나오는 수니까 이건 뒤로 빠질 수 있는 수가 있으니까 뭐 상관은 없다고 보고, 예. 그러니까 이것부터 나온 거죠. 얘 와도 뒤로 빠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계속 무난하게 전개하는 거예요. 그냥 오프닝이란 건 별거 없어요. 물론 고수들의 오프닝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즉 그 소위 말하는 잘하는 사람들의 오프닝은 뭐 얘기 들어보면 오프닝은 미들에 대한 어떠한 구상, 그러니까 자기가 좀 더 유리한 포지션에서 싸우기 위해서 만들어지기 위한 뭐 전개의 어떤 시점이다라는데, 그럼 말 돼요. 원래 당연히 그런 거 올 거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사실 잘하는 사람이 하면 괜찮거든요. 근데 못한다기보다는 내가 봐도 그렇게 게임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뭐 마음만 갖는 것도 좋죠. 근데 그렇게 게임 전개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겉멋이에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진짜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인정해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내가 게임을 어떻게 하더라도 그런 식.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사람의 게임에 대한 걸 방해할 의도가 있는 건 아닌데, 뭐 작정하고 방해한다고 했을 때 그런 오프닝 전개가 그런 식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설마 정말? 아니, 제가 볼 땐 글쎄올시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런 마인드를 갖는 건 중요하지만 그냥
보기 좋게 듣기 좋게 하는 말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프닝을 글쎄요. 나중에 정말 자신 있게 그런 식으로 끌고 갈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제가 어떤 수가 나오더라도 다 그 수에 대해서 방어법이 돼 있어야 돼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험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야만 너 그거 나올 수 있어. 그거 나올 수. 근데 그거 나오면 불리한데. 그거 나오면 실수인데. 이런 것들이 돼 있어야 돼요, 원래. 그러려면. 근데 글쎄요.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체스 플레이어들 중에서 제가 블런더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선택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선택수가 여기서 무조건 이 수를 둬야 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수를 두었을 때 즉 자기가 공부하지 않은 자기가 알고 있지 않은 그 오프닝을 나왔을 때 과연 그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러면서 오프닝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 아니죠. 제가 볼 땐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건 어디까지나 1500, 1600을 대상으로 그 이하를 대상으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렇다는 것뿐이에요. 역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리고 이거 하나 정정해야 될 게 있어요. 뭐 이거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건데 참 레이팅을 제가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레이팅 2000 이하 대상으로 또는 이제 거기에서 좀 약간 낮춰가지고 1800 이하에서 근데 이제 이걸 공개적으로 이제 유튜브를 찍으니까 1800까지 하면은 또 뭔가 얘기가 나오고 뭐 그런 이제 어쨌든 뒷얘기 뭐 대놓고는 안 하더라도 뒷얘기 나오고 하면은 기분 나쁘고 또 듣는 1800은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굳이 왜 듣는 1800 기분 나쁘게 할 건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1600은 그럼 듣는 1600은 기분 나빠도 되냐? 물론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제 영상을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면 됐지 누군가가 기분 나쁘게 하려고 만든 영상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1600은 제가 하는 말이 어느 정도는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1800도 사실은 그렇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걸 다시 좀 얘기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레이팅은 의미가 없어요. 레이팅은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어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1300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300이 들었는데 아닌데 오프닝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지금 저 선생님대로 하는 얘기들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라고 하는 1300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그 1300이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뭐 1600 중에서 기분 나쁜 1600 있으면 제 말에 대해서 어떤 반박이라든가 어떤 그런 논리적으로 이제 그건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제가 설명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얘기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데 1300이 만약에 그러면 당연히 그런 식이 될 수도 있죠. 근데 2300이 알고 봤더니 미래 2000이에요. 그리고 지금 레이팅 숫자는 1300 불과하지만 그 2000에 대한 그 어떤 실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1300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친구 입장에서는 제 말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충분히. 예를 들어 참고 졌다 이런 것도 있어요. 제 제자 중에 형준인데 이름은 이제 얘기하는 그냥 뭐 어차피 잘하니까. 예. 그 형준이 같은 경우도 저 수업 중에 보면은 자기가 공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어떤 포지션에 나오면 제가 가르쳐주는데도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이런 거 뭐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얼마나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거니까 자기가 어디서 봤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란 게 있으니까.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수업에 선생님이 얘기한다고 물론 선생님 믿고 선생님 얘기를 들어준 건 좋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물론 자기가 가리킬 거에 대한 준비는 잘 돼 있지만 그 자기가 모르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뭐 우리나라 선생님이 GM도 아닌데 뭘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배우는 학생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학생이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생각하는 다른 부분에 얘기가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건데 이러면 이러면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배우면 선생님이 얘기하면은 그냥 다 고지고대로 그냥
믿어버리는가. 이게 과거에 좀 그런 경우가 심했어요. 과거에. 의심은 안 해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 그것이 이제 이런 게 있죠. 약간의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의 제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을 무시하고자 질문을 하거나 무시하고자 행동을 한다. 그러면 우선 그 관계는 깨져야죠. 뭐부터 배워요. 애초에 자기가 가리키는 선생님을 뭐 믿을 수도 없고, 자기 선생님이 뭔가 얕잡아보고 이 선생님 그러려면 뭐부터 배워요. 뭐 테스트 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뭐부터 테스트를 해요. 그냥 자기가 우선 그런 생각 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수업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그 가리키는 선생님이 좋고 나쁘고, 그러니까 나쁜 선생님한테 배우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쁘면 테스트가 아니라 그냥 배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샜는데, 그러니까 레이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이야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예전에 이전 동영상에서는 레이팅에 대한 기준으로 했는데, 실제로 레이팅은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1800, 2000인데도 불구하고 2000? 2000 중에서 1300에 2000은 없죠. 그 일종의 경험도 없고 공부도 안 된 고레이팅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떠한 일종의 레이팅 취득하는 그런 데서 레이팅만 고레이팅만 취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레이팅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레이팅 1700, 1800 정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반박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레이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저번 영상에 1600 이하라고 했지만 1600 이하에서는 얼마든지 제 영상에 대해서,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제가 하는 오프닝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단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반박을 하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자기가 자기 실력으로 반박을 해야지. 어떤 책에서 이러던데, GM들은 이렇게 하던데,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그 책에서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이런 전제가 다른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책에서 한 얘기가, 예를 들어서 초보자,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 책 내용이, 그러니까 체스를 배울 땐 오프닝을 무조건 중요시 얘기해야 된다. 오프닝을 딸딸 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면은, 그 대상 자체를 초보자로 얘기를 한다면 또 이게 그런 게 있다면 얘기는 또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제가 아는 책들, 뭐 많은 책을 본지는 않았습니다. 없어요. 그런 책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책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일반 그냥 어떤 뭉뚱그려서 하는 얘기에 대한 책은 있을 수 있어도, 실질적인 대상, 그러니까 체스를 이제 막 배우고 재밌어 하고 이제 실력을 올라가려고 마음 먹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프닝에서 그런 얘기를 한 책은 본 적이 없어요. 그 이상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한테도 오프닝에 바보가 되지 말아라는가, 너무 오프닝에 맹신하지 마, 이런 식의 얘기한 책들은 있어도, 아예 초보자들이 체스를 처음 볼 때부터 오프닝을 외워야 된다, 오프닝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책은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책이 있으면 그런 책 갖고 반박을 하는 건 몰라도 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GM들을 대상으로 공부를 하거나 GM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책에 가지고 저한테 반박을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아예 포커스가 다른 문제니까. 두 번째, GM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GM은 그렇게 이런 수도 안 된다. 그건 GM들끼리 얘기해요. 그 GM이 만약에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요즘에 체스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예 시작한 때 오프닝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이런 식의 어떠한 언지를 했다. 그래서 그 GM들이 얘기하기에 오프닝을 처음 배울 때부터 오프닝을 철저하게 배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말이 되지만, 그냥 GM들이 자기가 그런 어떤 여기서 이런 수로 두면, 즉 자기 게임에서 이런 수로 두면 안 된다. 그건 GM인데. 그러니까 포커스가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GM을 끌고 와서 GM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GM도 아닌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식으로 한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여기서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책이 만약에 초보자를 대한 책이 아니다? 그럼 말할 필요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제 포커스의 얘기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본인이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반박거리가 있을 때는 반박해도 되지만 누가 그러더라. 근데 그게 GM이야. 어떤 책에서 그러더라. 근데 그건 초보자를 대상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두리뭉실한 식의 얘기는 한 책이야. 그런 거 갖고는 반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건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이 얘기는 꼭 해주겠다 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생각나서 한 얘기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다시 이 게임에 들어와서 전개는 계속 강조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예상했던 수죠. 그러니까 오프닝은 조금 알고 두면 좋은 게 뭐냐면 시간을 단축 또는 좀 뭔가 마음적인 확신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오프닝을 공부했다라는 건 이 라인이 이렇게 가는 게 괜찮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왜냐면 제가 투나이츠라든가 지오코 피아노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그거 라인만 계속 파고 들었으니까 그냥 알게 모르게 공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편한 건 사실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오프닝을 공부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오프닝을 공부하면 자기가 게임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하고 확신을 갖고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거에 투자할 시간에 미들이나 그러니까 전술이나 전략 같은 거라든가 엔딩을 투자를 하는 것이 게임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실력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자기 목적이 실력을 올리는 게 아니라 체스를 탐구하고 어떤 체스에 대해서 다양한 또한 오프닝에 대해서 오프닝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재미있다 라고 하면 그 오프닝 공부해도 돼요. 그거는 목적이 그거라면. 단 자기 실력이 올라가는 게 목적이고 자기가 좀 더 체스를 잘했으면 좋겠고 레이팅이 올라갔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라면은 얘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여러 가지 어떤 목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이런 식의 전개는 뭐 큰 문제 없어요. 나중에 제가 얘기할 거지만 이제 이후에 좀 더 많은 대회를 참가하고 얘기하겠지만 사실상 지금 이 대회도 오프닝에 대한 공부 이전까지도 특별한 공부를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전 영상에도 봤지만 오프닝의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었지만 무슨 라인이 어떻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프닝을 지금 제가 말한 건 어떻게 얘기를 그럼 어떻게 게임을 하느냐. 그냥 한 수 한 수 둘 때마다 내가 두고자 하는 수, 상대방의 수를 왜 뒀는지, 그럼 내가 그 수에 대해서 어떤 수를 두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뭐 실수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전에 나왔던 실수들은, 그 실수를, 그러니까 제가 완벽하게 계산을, 그러니까 지쳐서, 그러니까 제대로 못한 거만 있는 것 뿐이지, 만약에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게임의 운영이 좀 더 좋아지면 공부를 해서 물론 경험 쌓는 거 도움이 되고요. 아마 그런 식의 전개가 다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가 이건 나쁘네요. 예, 이건 나쁘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보셔야, 이거죠. 이거는 간단하게 이제, 이건 사실상 눈에 보이는 실수죠. 왜냐면, 이 나이트 이거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상황에서 뭔가 기물로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에, 여기 중앙이 원래는 이 비숍이 지켜주고 폰이 지켜주기 때문에 두 개의 기물로 얘를 공격해봤자 괜찮다고 생각했던 건데, 요게 얘한테 잡혀버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이게 이거다. 왠지 이 게임 뭔가 설명을 한 듯한 느낌인데 예, 만약에 이 영상 찍고 나서 이게 뭔가 왜 제가 잠깐만 왜 지금 제가 지금 보는 게 뭐냐면 저는 그 모든 게임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모두 그냥 의미 없는 걸 수도 있고 그냥 저만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게 모스크바 오픈에서 했었던 게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이해는 너무 오래됐을 때 지저분하긴 한데 그냥 기념으로 이렇게 해서 모든 대회를 이렇게 저는 다 세팅을 해놨어요.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세팅을 한 건데 잠깐만요. 아니 왜냐면 지금 저거를 본 기억이 나는데 영상을 지금 이 영상 이게 4라운드 게임이 아닌가요 혹시? 한번 볼까요? 예, 4라운드 한번 보죠. 4라운드가 지금 몇 번째 수죠? 11번째 11번째가 아니고 11번째 수의 나이트가 맞네.
NSF6 맞는데 이거 뭔가 느낌상 왜 본 느낌이죠 이걸? 한번 최근에 이걸 제가 뭐 정리하다가 봐서 그런 건가? 예,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예, 이거 제가 참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나는 그러니까 이거에 다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거 먹어버리면 그냥 경험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 먹으면서 체크 말하면서 먹으니까 예, 조금 더 제가 나은 수를 둔 거죠. 예, 잘 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예, 이렇게 돼서 뭐 손해가 없진 않았지만 이게 그 검은색이 어쨌든 지금 약간의 유리함을 갖고는 가지만 승부에 있어서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거꾸로 했으면 전 손해가 좀 더 컸어요. 이거 나이트가 이제 이걸 먼저 먹었으면 손해가 컸던 건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선택했던 수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예. 그래서 무난하게 아직까지는 큰 타격을 안 입고 전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요것도 조금 좋진 않은 수긴 한데 예, 뭐 그래도 무난하게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아무리 나쁜 수를 뒀다 하더라도 계속 강조하지만 상대방이 제가 나쁜 수에 대해서 크게 응징을 제대로 못하면 그건 나쁜 수가 되지를 않아요. 지금 요즘 점점 나빠지고 있긴 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여기서 그 나빠지고 있는데 그 나빠지는 수가 이런 수를 두지 말고 어떤 수를 두세요 얘기를 안 하냐면 지금 그런 수 봐봤자 힘들어요. 뭐 굳이 궁금하면 사실상 포지션 만들어 가지고 엔진 돌려보면 여기서 이런 수도 있구나 그렇게 정도면 되는 건 되지. 굳이 이런 디테일한적인 수는 지금 실제로 본다고 해서 제가 지금 얘기한다고 해서 저 1600 이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초보에서 막 배우는 사람들이 깊이 있게 감명하고 하는 그런 수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좀 이해될 만한 수들 그리고 승부에 정말 크게 연관이 될 만한 수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제가 블러드를 만약에 했잖아요. 이것도 왜 나이트를 먹었죠? 원래 나이트가 먹는 수가 좋은 수인가요? 아니죠. 룩으로 먹어야 되죠. 뭐 이라인이야 포기하고 이게 룩으로 먹어야 되는데 근데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이 수 자체가 뭐 이거 다음에 여기 와서 요거 하려고 생각을 한 걸 수도 있긴 있겠네요. 예, 뭐 하여튼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이. 예. 그러니까 막 여기서 이제 이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요 상황도 아니에요. 요 상황이었을 거예요. 요 상황도 아니네요. 요거 왜 요거 요 상황에서도 요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요거 먹지 말고 이걸 먹었어야 되는 거죠. 이걸 먹었어야 되는 건데 원래 좋은 수로 둔다면은 굳이 좋은 수로 둔다면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실수했단 말이에요. 이걸 먹어서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의 좋은 수를 둘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득될 만한 상황을 못 만든 거예요. 여기서 제가 또 여기서 잘 연속적으로 잘 두니까 이제 강제적으로 교환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고 나면은 게임이 좀 더 저한테 어떻게 유리해질 수 있다라고 유리해진 건 아니고 실제로 좀 무난하게 게임할 수 있다. 힘들지 않게 게임할 수 있다. 퀸 교환하거나 하면 이제 소위 말해서 단순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쪽에 또 작전도 좀 눈에 보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또 교환을 해줬어요. 교환해주니까 얼마나 전 편해요. 더블 비숍이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한데 이 더블 비숍 무섭습니다. 이거 이 얘기 언제 하는 것 같은데 더블 비숍이 무섭습니다. 원래 왜냐면 더블 비숍 같은 경우에는 우선 비숍이 두 개, 그러니까 하나인, 그러니까 두 개 따는 거,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언젠가 했어요. 이 상황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나이트와 비숍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트 두 개는 6점이라면 나이트가 두 개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3점이에요. 근데 비숍 두 개가 6점은 맞죠. 근데 그 비숍 두 개, 두 개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느껴요. 비숍 두 개가. 근데 비숍 하나가 없어지면 그럼 그 절반이 아니에요. 절반보다 더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통제권이 하나 반쪽을 잃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비숍 두 개가 킹을 공격하면 이 킹이 숨을 데가 없는데 비숍 하나가 킹을 공격하면은 킹이 숨을 데가 있어요. 뭐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이 비숍이 좀 활성화가 잘 안 돼 있으니까 뭐 저한테는 큰 손해가 아니었고 나중에 이 비숍이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러려고 또 전 노력을 해야겠죠. 예. 이거는 큰 실수네요. 요 실수를 상대방이 잘 잡아냈고요. 근데 사실 저 이거 실수라고 생각 그렇게 크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어차피 교환할 생각이었으니까. 예, 먹고
먹어서 저는 이제 요 폰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게 착각이었어요. 요걸 못 살려내요. 요걸 못 살려낸다는 건 이제 제가 요걸 살아서 중앙에 대한 오픈 파일에 대한 요 폰에 대해서 뭔가 좀 있으면 좋은데 이 폰에 대한 힘은 얘가 이제 좀 강한 폰인데 이 폰은 아니죠. 죽은 폰이죠. 이건 그냥. 그러면 다음 주에 이수를 둘 거기 때문에 예, 요게 이제 빌미가 될 거예요. 아마 요게 빌미가 될 건데 예, 이것도 딱 막아버리는데 이것도 사실은 저한테는 좋은 수가 됐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거로 보면 여기서 제가 좀 잘 이용을 했어야 되는데 뭐냐면 이 나이트가 여기로 가는 수를 두어야 되는 건데 일로 가면 뭐하냐. 어차피 이거 얘한테 잡힐 건데 이렇게 잡히고 이제 요것도 죽잖아요. 근데 이때 제가 이걸 먹어요. 그럼 얘가 이거 당연히 먹잖아요. 예, 그때 포크를 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거를 먹게 되면 그러면 이 더블 비숍에 대한 비숍 하나를 뺐고 이 폰은 이 나이트와 킹으로서 견제를 하는 거예요. 이 폰은 어차피 프로모션 못 돼요. 그리고 이 비숍은 얘 하나 정도는 먹을 수 있겠죠. 얘 하나 정도 먹거나 또는 나이트가 이 비숍의 영향을 안 받게끔 여기로 얘를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먹혀요. 어차피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개를 가져갔으면 좋았는데 뭐 이건 실력이 딸려서 여기까지 제가 수를 못 본 거죠. 예, 이건 실력이 딸려서 거기까지 전개를 읽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 거예요. 어차피 나이트가 여기로 왔어야 되는데 여기로 온 거죠. 먹고 그러니까 결국 이 나이트가 할 자리가 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렇게 가고 뭐 계속 끌려가. 이제 이거는 뭐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천천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게임은 큰 블런더 없이 이제 상대방도 이제 큰 실수 안 하고 예,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야금야금. 그러니까 비숍 두 개니까 무서워요. 비숍 두 개는 계속 통제권을 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예, 결국 이런 식으로 가고 나오고 벌써 이제 만약에 요 비숍 두 개랑 나이트 비숍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 폰 두 개잖아요. 그럼 이 폰 하나가 이 두 개 못 막아요. 게다가 이 폰이 중앙에 폰 있잖아요. 이 킹이 저 폰은 어차피 이 킹 와서 지킬 거란 말이에요. 뭐 이 폰 두 개와 이 폰 두 개는 뭐 서로 대치한다고 치고 이 폰은 이 킹이 지키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 킹이 저 폰을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폰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이 킹이 이 폰을 도와주러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슬슬 내려올 거니까. 얘네들 4개가 다 없어진다는 전제하에서 뭐 계속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쪽이 교환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다 교환이 되더라도 자기는 이길 수 있다라는 전제가 들어간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비숍 교환 이거 벌써 얘가 밀고 들어오잖아요. 얘가 이제 이거 도와주면 이제 이 킹이 이거 밀고 이 폰도 이제 떨어졌죠. 그러면 이 킹이 이 폰 잡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거 다 날려도 그럼 다시 이 폰이 내려올 수 그러니까 이거 먹는 제가 이걸 지키러 가는 대신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키러 가는 대신 이 킹이 수수 나와서 요거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제 여기 위험하고 여기 위험하고 어차피 진 거죠. 이거는 예, 이거는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이제 여기서 적절한 게 이거죠. 사실은 여기서 이거 먹으면 조금 나쁘네요. 먹으면 먹고 제가 다시 이 킹이 여기로 싸우가지 않고 여기로 싸우. 특히나 이 폰은 요 폰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좀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럴 리가 없죠. 그냥 미는 거죠. 이 폰 올라가는 건 어차피 이 비숍 때문에 견제가 돼 있기 때문에 절대 프로모션은 될 수 없고, 그러니까 이 폰은 이 킹으로밖에 잡을 수 없는데 이 킹이 이 폰을 위협하는 순간 이 킹은 이걸로 해서 잡아버리기 때문에 예, 이거 올라가는 순간 제가 더 이상의 두를 수 있는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제가 여차해서 다른 수를 두면 이 폰이 올라갈 때 올라가는 수면 이 폰 내려올 거예요. 그럼 먹으면 있고 킹이 붙으면 이 폰이 비숍 먹으면서 해서 없애기 때문에 이 비숍 하나 없앨 거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이거는 어떤 수를 들어도 이 게임은 역전할 수 있는 아니 뭐 비길 수 있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게임은 여기서 지게 된 겁니다. 예, 게임은 여기까지 해서 설명이 되게 길어졌네요. 좀 지겨울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저는 그냥 게임 중에 설명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얘기 있으면 계속 얘기할 거니까 뭐 만약에 그러니까 그 얘기들이 좀 지루하면 내용만 보고 싶으면 스킵하면서도 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스킵이라는 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